한남동 아파트가 15억대에 나왔다면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의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매물에 하자나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이죠. 저도 그랬고요. 국내 최고 부촌인 한남동에서 이 가격대라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입지가 지나치게 외곽이거나 주차 환경이 뭐 취약하거나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됐거나 그래서 불편한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분석은요, 단순히 좋은 매물을 소개한다는 관점이 아니고 반대로 왜 15억대라는 가격인가,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검증할 매물은요, 한남 3구역 바로 옆 한남동 전용 25평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15억대고요. 정확한 세부 금액하고 내부 영상은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 댓글로 게시해 놓겠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발코니가 보존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매물의 취약점이 뭔가 이렇게 분석하던 중에 서류상 숫자를 확인하고 자산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됐어요. 대지권 약 12평, 38.64제곱미터입니다. 한남동 중심 입지 땅 12평 지분 권리를 확보한다는 게 어떤 자산적 가치를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명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반전이죠. 안녕하세요. 첫 번째 검증은요, 혹시 입지가 가치가 떨어지는 곳인가? 그럴 리가요. 한남동인데요.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입지입니다. 이름만 한남동인 거 아닌가? 실제 생활권은 소외된 자리가 아닐까 의심을 했죠. 그렇지만 그런 곳이 거의 없죠. 지금은 철거가 지금 한남 그 뉴타운 한남 3구역 그쪽이 철거가 다 된 상태거든요. 명확히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 매물은 한남 뉴타운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도 아니에요. 뭐 이 시점에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가치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방송은 2화까지 이어지는데요. 끝까지 들으시는 걸로도 자산 가치가 파악이 쉽게 되실 겁니다. 이 집은 한남 3구역 담장을 마주하고 있어요. 바로 옆입니다. 한남동 핵심 생활권에 위치해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정도 옆이라 그러면 인프라 낙수 효과라 그러죠.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향후 한남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은요, 인근 인프라는 아마도 천지개벽 수준으로 재정비될 겁니다. 이전에 철거하기 전에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도로망이 확충이 될 거고 하이엔드 상권이 형성이 되겠죠. 또 지역 전체의 부가가치가 상승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본 매물은 추가 분담금 등의 어떤 그런 부담 없이 이 거대한 인프라 변화의 수혜를 바로 곁에서 흡수할 수 있는 입지예요. 물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거 환경의 변화나 조망권이 달라지는 거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입지가 가치가 떨어져서 15억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주변 환경은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런데 또 걸어서 조금만 지척에 도보로 조금만 걸어 나오면은요, 대형 병원과 한남동 핵심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하이엔드 입지에서 시작하려는 신혼부부, 또 아니면 은퇴 후에 주거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데 한남동 고유의 이런 인프라와 어떤 주거 면에서 품격 이런 걸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도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남동이나 강남권에 좀 연식이 있는 주거 자산을 볼 때요, 저는 사실 내부 인테리어보다 주차 환경을 좀 먼저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검증은 혹시 주차가 불편한 건 아닌가? 좀 의심을 했어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요, 이게 주차 스트레스가 있으면 주거 만족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이 매물도 2003년식 준 구축이라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심각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갔는데 또 반전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이제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구조고요. 특히 이제 여기 지역이 경사지를 활용해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서류상은 지하지만 실제로는 지상 1층으로 바로 진입하는 형처 구조라서 내부가 개방감도 있고요.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엘리베이터를 이제 지하 주차장까지 오면은요, 바로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정면으로 마주보고 분리수거장이 있어서요, 동선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이렇게 무거운 짐 있을 때 주차장에서 세대 현관까지 이렇게 단절없이 이어지는 동선이 이 실거주할 때는 굉장히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인프라 한계 때문에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도 아니다, 또 그런 의미로 또 판단이 되더군요. 세 번째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준구축이니까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누구나 또 드는 의심이죠. 그래서 세대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봤어요. 2003년도에 승인된 아파트니만큼 이렇게 뭐 최근 유행하는 뭐 타워형이나 하이엔드 신축 디자인을 기대하신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어떤 공간이 실용성이 있는가, 또 독립성이 있는가. 여기도 반전이었어요. 방 3개, 욕실 2개. 근데 이제 다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은 채 보존이 돼 있었고요. 대다수 신축은 이게 확장을 전제로 설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확장이 안 되면 굉장히 협소해 보이죠. 그런데 이 집은 확장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없었어요. 이제 이게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이 주택이 3층 주택이에요. 5층 건물에 3층 주택인데 양방향으로 탁 트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채광도 좋고 양쪽으로 개방이 돼 있으니까 이 구조 자체가 느낌이, 면적 자체도 넓은 체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요즘 확장형 신축 30평형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고급 주택의 문법을 따르고 있었다. 예, 그런 느낌이었고요. 뭐 당연한 것이 이쪽이 이제 대사관로라다 보니까 대사관 직원들이나 외국 기업 임원들이 장기 렌터를 선호하던 주택이었잖아요. 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평면 구조가 이국적이면서 굉장히 실용적이었다. 단점을 찾으려다가 장점만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이 집은 어떤 대상을 위한 선택지인가? 저는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 매물이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한번 압축을 해봤어요. 첫째, 자녀에게 상급지 한남동의 어떤 인프라를 증여하거나 신혼생활의 시작점을 열어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 계시겠죠? 둘째,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에 주거 평수는 줄이는데 대형 병원하고 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뭐 한남동이나 상급지 생활권역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은퇴 전후의 시니어 세대 분들. 세 번째는 화려한 초고층 신축 외형보다는 한남동이라는 어떤 입지가 주는 실속과 어떤 정주 여건을 최우선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겠죠. 바로 이 매물의 진짜 주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집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제 이 자산의 본질적인 토지의 가치를 꺼내보겠습니다. 그 해답은요, 부동산의 본질인 토지의 가치에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이 숫자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데요. 대지권 약 12평, 정확히는 38.64제곱미터입니다. 부동산 시장 메커니즘을 잘 아시는 분들은요, 이 숫자의 무게감을 아실 거예요. 대지권은 뭐 단독주택 토지처럼 단독으로 처분을 한다거나 뭐 단독으로 팔거나 또는 점유를 할 수가 없죠. 점유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대지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 건축물이 뒷고선 전체 토지 중에 내 자산에 기속된 어떤 정당한 지분 권리죠.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아파트 건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분 소유권, 이것과 이 대지권은 세트로 움직이죠. 네, 따로 처분이 안 되니까요. 그게 좀 다른 건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최근 용적률을 극대화해서 신축 짓는 이 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들은 대지가 한정돼 있죠. 그 대지가 한정된 대지 위에 너무 많은 세대를 올리기 때문에 세대당 배분되는 대지 지분이 매우 미미해요. 아시겠지만. 반면에 이 매물은 이제 저층 구조고 쾌적하게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5평 아파트임에도 약 12평이라는 대지 지분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건물의 가치는 감가상각으로 소멸하죠. 그렇지만 한남동이라는 입지가 가진 토지의 가치는요, 우상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매물은 감가상각되는 건물만 사는 게 아니고요. 한남동의 알짜배기 대지 지분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자산입니다. 현재 지금 한남 3구역 안쪽의 건물들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주하고 철거가 진행돼서 지금 당장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죠. 그럼에도 이런 향후 확보할 권리하고 또 이 한남 뉴타운이라는 그 정비구역의 희소성, 대한민국에 이 정도 되는 입지에 이런 대규모 정비구역이 없잖아요. 어떤 그러한 희소성, 그리고 당연히 또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프리미엄이 결합을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평당 뭐 얼마, 여기는 평당, 이 매물은 평당 얼마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계산법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걸 초월하죠. 상당히 고가고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한남 3구역은 아니고, 한남 3구역은 아닌데 한남 3구역 바로 옆에서 어떤 완성된 인프라를 누리면서 지금 당장 쾌적하게 실거주할 수 있으면서도 내 자산의 본질을 받쳐주는 대지 지분 권리가 12평 수준으로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구역 내 진입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셨던 투자자분들에게 이 15억대라는 금액이 왜 훌륭한 대안이자 틈새 매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을 찾으러 현장에 나갔지만요. 물론 뭐 치명적인 단점만 찾으러 갔겠습니까? 네, 당연히 기대를 하고 갔죠. 예, 기대 반 또 의심 반 그렇게 나갔지만 오히려 숨겨진 실속과 자산 가치를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대단지 브랜드 신축 아파트 같이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본 매물이 가진 본질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원탑부촌 한남동 인프라를 15억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지상 연결 구조로 스트레스 없는 주차 그리고 생활 동선, 또 제 하방을 지켜줄 대지권 약 12평의 지분 권리까지. 한남동 진입을 원하지만 과도한 초기 투자금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건물의 감가상각보다 입지와 땅의 본질적 가치를 꿰뚫어 보시는 안목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번 매물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시장에 자주 공급되는 형태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세한 매물 정보는요, 아래 설명란에 표시해 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말이죠, 영상을 끝내기 전에 이 화면을 꼭 보셔야 합니다. 2020년 마지막 이 주택이요. 2020년 마지막 거래가가 8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억대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6년 사이에 너무 오른 건가? 거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남동 부동산 정보를 근래에 접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눈에는요, 이 숫자가 완전히 다른 기회로 보입니다. 왜 2020년도에 8억 9천이라는 숫자가 통계의 착시인지, 왜 지금 한남동 아파트 매매 시장이 마비가 돼 있고 이 15억대라는 가격이 왜 저렴한 숫자인지 다음 2화에서요. 2026년 최신 데이터 리포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실거래를 2분기로 분석을 해서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반전의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거나 또 그리고 오늘 분석이 자산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에 자세한 분석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잠시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